사업 아이디어 개발론 3주차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의 그 강의 구성은 크게 이론과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 이론 부분은 한 5개로 또 세분화되는데요. 거기는 처음에 그 사업 아이디어 개발에 있어서 성공 구성 요소로서 4가지 요소와 그 다음에 그런 4가지 요소와 라인 블록과를 한번 연결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가 이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에는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것은 사업 아이디어 도출 방법론인데요. 이 사업 아이디어 도출 방법론으로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론인데, 우리가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과 또 한 가지는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을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에 들어가서 한 3가지로 크게 나눴는데요. 하나는 일반 창업 분야하고, 두 번째는 기술 창업 분야, 그렇게 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배웠던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본인들의 사업 아이템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해서 이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번 복습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배웠던 그 성공 사업 아이디어의 그 구성 요소로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을 잘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선정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구성을 잘 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가치 제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객에게 맞는 가치에 대해서 잘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구현하는 데는 한 2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경쟁자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또 차별화된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업 역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마지막은요, 수익 모델인데요. 우리가 그 고객에게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매출로서 계산이 되고, 그리고 그 매출을 구현하기 위한 가치 제공에 있어 가지고 기업이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해서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밸류 체인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이 비용적인 측면인데, 그 매출과 비용과의 관계에서 수익을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성공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4가지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다가 이 성공 요인 4가지를 한번 매칭을 해보면, 그 고객 세분화 분야의 고객 선정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그게 이 노란 부분이죠. 가치 제한이란 부분은 한번 자세히 보면 가격 대비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계가 어떻게 보면 판매 촉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채널은 플레이스, 유통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객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역량 부분은 핵심 활동으로서 사람과 어떻게 보면 뭐가 있죠?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이 있는데 핵심 자원이 사람하고 자본입니다. 핵심 활동은 기술하고 판매, 기술 개발과 판매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을 합해서 우리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에서 4M, 맨, 메소드, 마니, 마케팅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핵심 파트너는 뭐냐면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파트너십으로 하는데, 그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쟁자와의 그 관계에서 어떤 조인트 벤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 역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을 보면 수익은 고객 세분화와 고객 선정과 제공 가치 그 관계에서 매출을 산정을 할 수가 있고, 비용 구조는 제공 가치를 위해서 기업 역량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되는 비용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비용 구조고, 그래서 수익 모델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른 말로 9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9블록에서 성공하기 위한 사업 아이디어 4가지 구성 요소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그 사업 아이디어 개발 방법론에서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업 아이디어 이제 개발 방법론 상에서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그러면 성공적인 사업 아이디어의 4요소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더니, 고객 선정은 외부 환경 분석과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성 분석은 기업 역량에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객 선정과 기업 역량으로서의 시장 분석과 기술성 분석의 결과가 이 수익 모델로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 모델로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었을 때 이제 소업 분석이 나오고, 결국 그걸 통해서 STP라는 부분과 그다음 4M을 고려해서 7P 믹스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가치가 도출이 되고, 그래서 그 제공된 가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상에서의 각각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프로세스 전체가 이 흐름이 이론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 경영 지도사 과정에서 배우고, 이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에서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이 사업이 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실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고 그런 사례들을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업 아이디어 분야에서 한번 여러분 각자가 적용하는 역량을 한번 길러보는 것이 이 수업의 하나의 목적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보는 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과정과
본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은 업종 업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이 나면 이 수압 분석이라든지 STP, 포피믹스 이런 걸 통해서 아이템이 구체화되면 그걸 가지고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종 업태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우리는 사업부에 대한 전략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은 제품 서비스에 대한 레벨의 사업 전략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경영지도사 과정에서는 합니다. 그러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사전 준비로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외부의 그 환경은 어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순응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시장이 있는가, 그걸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이제 거시환경 분석은 시간축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세로축을 두고,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시간축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가지는가, 프로파일을 가지는가. 그런데 그런 프로파일을 흐름을 제어하는 크게 세 가지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0세라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어떤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에 의한 AI의 활용,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록체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지식, 거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다.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산업을 구성하는 산업 환경 분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업종에서의 헤게모니, 그 메인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플레이어들 간에 서로 사업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를 따져보는 건데요. 거기에는 한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5 forces가 있고, 또 하나는 3C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거의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5 forces에서 어떻습니까? 물건 수평적으로는 밸류 체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경쟁자나 경쟁 제품인데, 이게 3C 분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컴퍼니, 컨슈머, 컴피티터. 컴퍼니라는 거는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피티터는 어떻게 보면 5 forces에서는 경쟁자나 대체 제품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컨슈머 분석이 있죠. 그래서 5 forces하고 3C는 서로 보완적이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하면 크로스 체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업종에서의 그 사업 환경이 이제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죠? 이 제품이 과연 어느 정도 매출 규모를 가지고 시장을 형성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는 게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론, 즉 PLC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BCG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G 분석이 있는데,
이 G는 BCG를 보완해서 새로 나온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의 크기, 시장의 점유율, 이런 걸 다 아우러서 시장의 매력도라고 하는데, 이 시장의 매력도를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은 결국 보면 경제학의 분야라고 하면, 내부 환경 분석은 경영학의 분야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심에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명, 목표 이런 건데, 이게 미션하고 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가, 과연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핵심 역량 분석으로서 밸류체인인데, 이거는 뭐냐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떼다가 어디에 갖다 팔아야 될 건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 역량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과 그 메인 스트림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품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활동과 그것을 보조해주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그 관점에서 보조 역량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들이 그냥 나만 보는 게 아니고 경쟁자 대비해서 메인 스트림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한 지원 조직이나 지원 역량 관점에서 한번 했을 때 나의 핵심 역량이 나오는 거죠. 그게 상대방과 대비해서 비교할 땐 강점, 약점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역량을 가졌느냐, 자원적 관점에서 보면 장점과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을 통해서 매출과 비용을 어바웃으로 그 시장의 크기를 보면 거기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의 수익 창출 관점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시장이라는 것을 나오는 게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할만하다, 그러면 이제 수합 분석을 통해서 전략 방향이 도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전략의 최우선을 만족시켜주는 STP, 고객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포지셔닝까지 나오고, 그거를 구현한 게 4P 또는 7P 믹스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되면, 그러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수익 창출에 대해서 정량화된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도출이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걸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가 되고요. 성공 사업 아이디어 개발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면, 그것을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만한지 안 한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게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진도가 나가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자본을 조달받기 위해서 투자 제안서 작성 및 투자 유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 시제품을 가지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앞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도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잘된 롤 모델이 될 만한 걸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건데요. 앞서서 연도별로 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기반의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기술 기반 접근의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요 기반 접근은 말 그대로 고객의 먼저 발굴하고 그 수요에 맞추어서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고요. 기술 기반 접근을 우리 바텀업이라고 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뭔가 솔루션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수요 기반 접근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제품이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한 5%가 반응이 있고요. 나머지 95%는 시장에서 반응이 썩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아이디어를 고치거나 아니면 시제품을 보완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피보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시제품을 다시 수정을 해서 또 투자 개발비를 들여서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그걸 다시 시장 반응을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5%가 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걸 한 5번 정도 했을 때 이제 이게 판매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한 80%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냐하면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아이디어에서 시제품까지 하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개발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 프로세스를 좀 거꾸로 해서 바꾸어서 생산된 기존 제품들을 먼저 한번 유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시장에 한번 유통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몇 개 아니더라도 남의 그 제품들을 한번 파는 유통을 통해서 마진을 챙기고 그리고 시장 반응을 한번 보니까 어때요? 그 시장 반응이 댓글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의 매출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을 보고 거기서 이것을 한 1년에서 2년을 하다 보면 경쟁 제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제품화 시키는지 그리고 이 경쟁 제품들이 실제로 고객들한테 어떤 불만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걸 개선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경쟁 제품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 다음에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목도 생기고 그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압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안목이 생기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존 제품을 통해서 시장 반응을 먼저 확인을 하는 거를 먼저 하면은 어때요? 리스크가 일단 줄어드는 거죠. 제품 개발에 따른 그리고 고객을 수요를 발굴하는 그런 리스크가 먼저 줄어들고 그래서 시장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경쟁 제품보다 조금 더 차별화되고 그리고 경쟁 제품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만 요인들을
보완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아이디어 도출 방법론에서 탑다운 방식의 어떤 검증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만의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시장 반응 벌써 이제 검증이 된 거니까 그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사업성이 좋다, 확보된 성공적인 사업 아이디어 도출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은 외부 환경으로서 패스트 분석, 경쟁자 분석, PLC 분석, 밸류체인 분석이 먼저 선행이 돼버리는 거죠. 기존 제품은 업종 업태에서 뭐 사업 타당성 분석에 본 사업 타당성 해가지고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이 이 기존 방법이라면 이것은 미리 이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검증된 타사의 제품들을 한번 유통부터 해본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탑다운 방식에서 아까 설명을 기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속적 창업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 연속적 창업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겁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일반적인 창업의 경우에 성공 확률이 0.29, 즉 29% 정도 되더라. 그리고 71%는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 반응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피보팅을 해서 아이디어든 아니면 시제품 수정을 통해서 2차 창업 성공을 했을 때 35%로 높아지며 3차 시도했을 때 40%, 그리고 네 번째 도전했을 때 46%, 다섯 번째 했을 때 53%까지 간다는 겁니다. 즉, 실패를 하나의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요. 여러분도 이 대학원 2년 동안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결국은 제대로 된 제품이나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존 방법이라면 이 탑다운 방식은 이러한 것들을 먼저 겪은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차용해서 먼저 한번 유통으로 시작하고요. 그걸 통해서 경쟁 제품에 대해서 압축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